계속 말씀드릴게요. 이제 정책학의 역사 교재로 27쪽입니다. 27쪽에 뭐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 중간 문단 동양에서는 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양, 우리 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정확히 말하면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동북아시아 개념에서는 뭐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 종이로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에 속해요. 그리고 한자는 일단 외우지 못하면 쓰지를 못해요. 말하는 거 빼고요. 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외우지 못하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반복해야 되는 공부량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걸 어릴 때부터 만약에 한자를 쓰고 배우지를 못하면 배우기가 사실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되죠. 자, 이렇게 그 글로 쓰고 책을 만들고 보관해야 되는 이런 그 문화가 발달한 곳에서는 확실히 그 어떤 그 지식이나 정책을 기록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해도 옛날에 위인들께서 많은 책을 남기셨는데 그러한 책이 사실 정책의 어떤 그 큰 그 내용들을 다 담아 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 뭐 별자리, 천문, 하늘의 천문을 보는 방법,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글로 남겼잖아요. 당시 한자를 중심으로 글로 남겼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남긴 어떤 책들이 일종의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실용서적일 수도 있고 법률서적일 수도 있고, 이게 좀 이런 말하면 좀 웃긴 얘기인데 아무래도 옛날에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 그런 정도의 그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그렇게 과거에 급제하면 합격하면 이제 그 관원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또 거기서 이제 능력이 또 출중한 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뭐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엄청난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게 일종의 보고서예요. 정책 보고서라고 보면 저는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저렇게 해야 돼. 이 대안까지 제시하거든요. 특히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대안을 제시하는 또 그런 연구 보고서예요. 정책 보고서죠. 자, 정책학이 그래서 우리 뭐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에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서양은 이제 이제 농사 짓는 거, 이제 여기에 관련된 것부터 이제 치수, 이제 홍수 넘치게 안 하고 뭐 물난리 좀 방비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침략 전쟁과 방어 전쟁 등을 겪으면서 뭐 나름대로의 전략들을 수립을 하죠. 자, 그리고 뭐 도로, 특히 이제 로마와 같은 엄청난 제국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짧은 그 세계사 지식이지만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통치가 불가능해요. 이게 뭐 말이 그냥 여기서 저기 가는 거죠. 당시에 마차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서양 같은 경우는 말이 끌고 다니는 마차, 이렇게 바퀴가 크게 되는 마차가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차가 달리려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평야예요. 일단 평평해야 달리죠. 한국 같은 경우는 산이 근 80%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봐서 비행기에서 한번 내려다 보세요. 산 안에 도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마차가 다니기에는 좀 어렵고, 말을 진짜 타고 다니거나 뭐 아주 부유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소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 그 산악지형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괜히 바퀴가 달리면은 산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 굉장히 그 불편하잖아요. 자, 이에 반해서 이제 로마 제국처럼 이게 제국 형태로 가는 국가는 제일 먼저 많이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리고 좀 편하게. 그러면 도로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마차, 끌고 다니는 수단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절대적으로 물건을 많이 나를 수 있는 거는 배예요. 배. 그 뭐 지중해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다니는 게 만약에 뭐 배가 부서지거나 태풍 같은 것만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뭐 이게 침몰한다고 하죠. 이런 거 정도에만 이런 위기만 없다 그러면 배가 월등히 많은 물자를 실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정책이죠. 아니 나름대로의 뭐 어떤 그 정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정책이라고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계획은 있었을까? 계획 그리고 실행. 야 이게 여기에서 저기를 어떻게 가서 좀 뭔가를 좀 가져올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배로 가면 됩니다. 배로 가? 배로 가면 그래 항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항구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짐을 싣고 내려야 이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라는 게 동서양 옛날부터 다 있었던 얘기인데 이걸 이제 책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학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한참 해보니까요. 저 혼자 또 뭐 이상한 영화들도 많이 보고요. 이상한 책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이 옛날에 정책이라고 단어를 이렇게 안 써서 그렇지 분명히 계획하는 거 다 있었고 집행. 자, 이 경찰 소방은 이제 불 끄는 거 불 나면 무조건 꺼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양이나 동양이나 우리나라 특히요. 여러분 아마 영화에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밤에 이 성문을 닫고 이렇게 그 2인 1조로 보통 이 남성 둘이 이렇게 그냥 적당히 돌아다녀요. 이제 다른 말로 야경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불나는 거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잡아야 되죠. 그 이제 소방도 있고 경찰 기능도 섞여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왜 없겠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특히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더 이제 질서가 문란했을 수도 있는데 밤에 지켜야죠. 그리고 통행 금지를 통해서 안전해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해 뜨면 성문 열고 나가서 농사 짓고 이제 해지기 전에 들어와서 성문 닫아 걸고 그게 정상적인 거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제 29쪽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거는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발전 과정, 정책학의 발전 과정인데 그 뭐 정책학의 태동 시기부터 이렇게 쭉 나와요. 이렇게 그 30쪽, 31쪽, 그리고 34쪽까지의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다 읽어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의 얘기를 제가 이제 강의 자료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1번. 시장 실패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 중심으로 따지면은 이제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30년대 그리고 이제 전쟁,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또 열심히 정부가 시장 영역에 개입을 하죠. 자, 요랬을 때가 있고요.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개입이 실패가 된 경우, 이른바 정부 실패가 된 경우가 있죠. 너무 정부가 사회 곳곳에 많은 그 관여,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일처리가 좀 비효율적이고, 정부의 일처리가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정부 실패라고 하고, 자, 이게 바로 이제 1970년대 이제 석유 파동, 그 오일 쇼크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에 정부가, 당시에 미국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물가가 뭐 좀 이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실패를 인정을 하고,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 큰 정부는 이런 거예요. 정부가 그 시장 영역에 개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큰 정부,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규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애매하고요. 정부의 역할이 크다, 이게 큰 정부. 그다음 작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어든다? 될 수 있으면 사회, 시장 영역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작은 정부, 자, 정부의 역할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90년대가 되고 이제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 정보사회죠. 정보화가 진행되고요. 당연히 정책학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복잡해지고 더 다양해졌습니다. 정책 연구도 마찬가지로 더 세밀해지고 더 잘게 쪼개졌다는 게 이제 여기까지 얘기인데, 그 뭐 우리나라도 사실 뭐 똑같아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해의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그 완전히 그 못 살았던 시기에서 출발을 한다는 게 이제 이게 미국 행정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배경이 달라요. 미국은 뭐 그 전에 이제 좀 굉장히 잘 좀 괜찮게 성장하다가 대공황, 세계 대공황에서 좀 이제 많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세계 1, 2차 대전에서 미국은 본토를 공격받지를 않죠. 그 진주만 빼고는 본토를 공격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동일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 강점기 아주 이제 비참한 시기를 겪었던 거고, 이게 달라요. 아까 제가 맥락이라는 얘기했죠. 뭐 사회문화적 맥락 얘기는 역사 얘기했는데 벌써 달라요. 그래서 미국 행정학은 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 1960년대, 70년대의 발전을 막 이제 하려고 했을 때부터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배경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이 이제 한국 그 정책학의 역사인데요. 이것도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